인공지능에 과연 국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통제와 책임에 대한 약간은 섬뜩한 가상 시나리오 하나를 먼저 들여다보죠. 때는 평범한 토요일 아침, 이란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토요일이 우리로 치면 월요일 같은 평일이거든요. 한 1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한창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 멀리 미 국방부에서는 에픽퓨리라는 이름의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작전 시스템에 놀랍게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AI, 클로드가 통합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오작동이 있었는지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 이 학교를 그대로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AI를 만든 개발자도, 이 작전을 수행하던 사용자도, 심지어는 그 AI 자체도 그 누구도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책임의 주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물론 방금 이야기는 가상이지만 우리한테 아주 현실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의존하게 될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쓰는 AI를 과연 누가 통제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나라, 한국이 기술적인 독립, 그러니까 주권 AI를 향한 아주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기도 합니다. 아니, 왜 굳이 우리만의 AI가 필요할까요? 이건 그냥 기술 경쟁을 넘어서요. 사실상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까지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통제하고 또 반도체나 의료 같은 아주 민감한 핵심 산업 데이터를 지키고 무엇보다 한국의 그 복잡 미묘한 문화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AI를 갖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AI를 만든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첫 단계부터 엄청난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AI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개발자들 말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터넷에 공개된 쓸만한 데이터는 이미 바닥이 났다. 우리가 아는 그 거대 AI들이 싹 다 먹어치워버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 만들 AI에게는 더는 먹일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와 닿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어 데이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어 데이터는 케냐나 가나 같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싸게 가공할 수 있는데 미묘한 뉘앙스가 중요한 한국어는 비싼 한국인 인력이 직접 다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확보 비용이 원본 컨텐츠보다 무려 100배에서 200배까지 치솟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 격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극한의 데이터 가뭄 속에서도 한국의 팀들이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는 아주 특화된 AI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게임 분야를 한번 볼까요? 엘라라는 AI 동료가 있는데요. 얘가 그냥 NPC가 아니라 유저랑 같이 농담도 하고 작전도 짜는 진짜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개발팀 말로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기존의 해외 모델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심지어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밤 11시 한 한국형 AI가 79세 환자의 아주 미세한 생체 신호 변화를 딱 감지하고는 심정지 위험 경고를 보낸 거예요. 하마터면 의료진이 놓칠 수도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AI가 포착해낸 거죠. 로보틱스 분야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 컵케이크 좀 줘" 같은 음성 명령을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서요. 말하는 사람의 시선이나 손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함께 파악해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언어의 세계를 넘어서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쳐도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죠. 현재 AI 시장은요, 사실상 단 하나의 회사가 만든 칩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진짜 무서운 건 단순히 칩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개발자들이 막 모여들고 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다시 이 하드웨어의 가치를 높이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 같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다른 전략을 짰습니다. AI를 학습시키는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이미 학습된 AI를 실행, 그러니까 추론하는 데 특화된 MPU 칩에 집중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비싸고 거대한 슈퍼컴퓨터에 맞서는 대신 딱 특정 작업 하나만큼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맞춤형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이 마치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과 같은 거대한 전환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는데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데이터와 하드웨어, 이 두 개의 큰 산을 다 넘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하지만 마지막 관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 패러독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채택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해외 AI를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국산 AI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소비자뿐만 아니라 AI를 가져다 쓰는 개발자들한테도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국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거니까 써주세요 하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성능 그 자체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사용자들이 써보고 이게 더 좋네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주권 AI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는 AI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과연 AI에게 국적은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